오늘은 습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봄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지금 온도가 25도씨까지 오지만 28도씨 이렇게 오지만 여름처럼 무덥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7월 달에 28도, 25도는 너무 덥습니다.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자, 그것은 습도, 공기 중에 습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보면 포화 상태에 가깝게 습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보통 한여름은 85%고요. 지금 현재 쾌적합니다. 땀을 흘려도 금방 땀이 마르고요. 이게 봄입니다. 자, 그런데 봄철이 없어졌다, 가을철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금방 땀이 마릅니다. 그건 습도가 낮다는 것이죠.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에어컨을 틀어야겠다. 이게 뭡니까? 에어컨을 틀어야겠다. 네. 지금 한여름에는 습도가 높아서 에어컨을 가동을 시켜야만 습도가 낮아집니다. 자, 아무리 샤워를 해보세요. 더운 여름날. 그때뿐입니다. 네, 아주 미쳐버립니다. 그러나 샤워를 하고 에어컨 아래에 가 있으면 금방 마릅니다. 춥습니다. 그건 뭐냐? 습도를 낮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겨울철에는 공기 중에 수분이 없습니다. 자, 수증기 상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터를 틀어주면은 따뜻하게 됩니다. 자,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온도도 높여주고 따라서 그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져서 증발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수증기가 있어야만 따뜻함을 느낍니다. 에어컨을 켰다 이거죠. 에어컨을 켜면은 여기에 따뜻한 바람이 들어가서 차가운 곳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여기 따뜻한 공기에 많이 포함됐던 수증기가 여기에서 응결이 일어나서 줄줄줄줄 빠집니다. 자, 그래서 에어컨을 보면은 실외기 밖에 있는 팬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보면 물이 줄줄줄 셉니다. 자동차도 에어컨을 틀면은 거기에서 물이 줄줄줄 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에 있던 수증기들이 물방울로 응결돼서 나오니까 여기에서 나온 공기는 어떻게 되죠? 네, 습도가 낮죠. 수증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쾌적함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여름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에어컨을 가동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습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습도가 있습니다. 공기가 습한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 퍼센트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상대 습도는 거기 네모칸에 적어주세요.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100분위로 나옵니다. 곱하기 100이 있어서 퍼센트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상대 습도만 있고 절대 습도라고 하는 건 없습니까? 네, 절대 습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수증기량을 절대 습도라고 합니다. 현재의 수증기량을 절대 습도라고 합니다. 네, 상대 습도는 이제 줄여서 할까요? 여기 너무 길잖아요. 포수분의 현수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상대 습도는 어떻게 한다고? 포화 수증기, 포수분의 현재 수증기량, 현수, 포수분의 현수 곱하기 100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습구 습도계를 이용한 상대 습도 측정. 자, 상대 습도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건구와 습구의 온도차로 상대 습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건습구 습도계라고 한다. 이때 물이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습구 온도는 건구 온도의 온도보다 대체로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온도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온도계 두 개예요. 자, 온도계의 맨 끝에 여기 뭐가 있어요? 수온을 담아 놓은 게 있죠? 이 끝을 구부라고 합니다. 구부. 여기도 구부가 있겠죠? 똑같은 온도계예요. 자, 여기는 말라 있다 그래서 마를 건자,
구부가 말라 있다 그래서 건구 온도라고 합니다. 건구 온도계.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게 건구 온도계입니다. 자, 그런데 건구 온도계에다가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천 있죠? 거즈 같은 거, 헝겊을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헝겊을. 그리고 여기를 묶었습니다. 여기 구부가 지금 안 보이죠? 자, 그래가지고 물을 여기에서 거즈가 또는 헝겊이 물을 이렇게 흡수하겠죠. 자, 물을 흡수하는데 물을 흡수하면은 물이 차가우니까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책받침으로 부채질을 합니다. 부채질을 하면은 여기에서 물이 증발이 일어납니다. 물이 증발되려면은 자, 액체가 기체로 되려면은 열이 필요합니다. 자, 그 열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기화열이라고 합니다. 기화열. 자, 책받침으로 부채질을 해주면 여기 있던 물방울들이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증발돼서 날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화열을 빼앗아 가겠죠. 기화열을 빼앗아 가니까 여기 온도계는 온도가 낮아집니다. 건구 온도보다 습구 온도는 항상 온도가 낮아져요. 왜? 기화열을 빼앗기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빼앗기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습구 온도는 온도가 낮아집니다. 자, 이것을 습구 온도계라고 합니다. 건구 온도계에다가 천을, 얇은 천 또는 거즈를 이렇게 헝겊을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속에 담궈 놨어요. 이렇게 올라오겠죠.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올라옵니다. 자, 그럴 때 책받침으로 붙여주면 또는 부채로 붙여주면 여기에서 기화열이 발생해서 증발이 일어납니다. 기화열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여기 온도가 낮아지겠죠. 이것을 건구 온도계, 이걸 습구 온도계라고 부릅니다. 방금 그 그림으로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건구와 습구의 온도차로 상대 습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건습구 습도계라고 한다. 이때 물이 증발할 때 기화열입니다. 주변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습구 온도는 건구 온도보다 대체로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습도표에서 습구 온도, 건구와 습구 온도 차가 만나는 값이 상대 습도이다. 이제 금방 그 건습구 온도계를 가지고 온도차가 난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상대 습도를 구할 것이냐? 습도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습도표를 가지고 상대 습도를 알아낼 수 있다. 자, 건구와 습구의 온도차가 클수록 증발이 잘 일어났다, 많이 일어나므로 상대 습도는 낮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습도표입니다. 습도표. 자, 습도표인데요. 습구 온도가 왼쪽에 표시되어 있고요. 왼쪽에. 자, 건구와 습구의 온도 차가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습구 온도가 10도인데 건구 온도하고 습구 온도가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습도가 100%입니다. 자, 습구 온도가 10도인데 건구 온도가 14도예요. 그러면은 건구하고 습구하고 온도차가 4도씨가 되죠. 이때 이렇게 가서 만나는 곳, 이게 바로 뭐냐면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입니다. 60이 되겠죠. 즉 여기에서 보면은 건구와 습구의 온도차가 클수록 증발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건구하고 습구 온도차가 1도밖에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 습도가 88이고 건구하고 습구 온도 차이가 4도가 나면은 상대 습도가 60입니다. 그러니까 60일 때가 더 어떻게 된다? 증발이 잘 일어나죠. 많이 일어나므로 상대 습도는 낮아질 때, 상대 습도가 낮을 때 증발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다음에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시 습도표를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1 현재 교실에서의 상대 습도는 몇 %인가 그랬습니다. 이 습도표를 보고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도가 19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건구 온도가 19도였고 습구 온도가 13도였습니다. 자, 13도. 그러면은 19에서 13을 빼니까 어떻게 되죠? 건구 온도가 19도였어요. 그러면은 13을 빼니까 6도가 되죠. 그러면은 온도차가 6도가 되면서 6도와
그 다음에 습고 온도 13이 만나는 요게 바로 뭐냐 50%가 현재 상대 습도 값입니다. 자, 50%에서 60%가 습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아주 쾌적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이제 70% 80% 습도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미쳐갑니다. 네, 그래서 7월달 8월달에 상대 습도가 80% 이상이 되면은 불쾌지수가 엄청 높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만 짜증나는 말을 하도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짜증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걸 불쾌지수라고 합니다. 자, 이 50% 지금 현재 우리 교실의 온도가 이 정도 될 겁니다. 19도, 20도. 그러면 습고 온도는 13도 이렇게 됐을 때 상대 습도가 50%입니다. 자, 이 그림은 습고 온도가 12도인데 습고 온도가 12도인데 건구 온도는 18도. 그래서 온도차가 6도일 때 4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건습구의 습도 온도차가 건습구 온도계요. 온도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 같은 온도에서 봅시다.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되죠? 습도가 높아집니다. 자, 건구와 습구 온도가 같으면 어떻게 되죠? 습도 100%입니다. 자, 이런 게 비 오는 날이 됩니다. 비 오는 날은 빨래가 마르지 않습니다. 습도가 100%일 때는 빨래가 마르지 않습니다. 자,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건구 온도가 30도시고 습구 온도가 28도씨입니다. 여름철이네요. 건구 온도가 30도씨, 습구 온도는 28도씨. 자, 28도씨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구 온도에서 습구 온도를 빼니까 2도가 됩니다. 2도. 2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28에서 습구 온도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봤더니 85%네요. 자, 이때 상대 습도는 85%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건 건습구 온도계를 가지고 습도표를 이용해서 습도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포수분의 현수 곱하기 100 이런 공식이 있었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포수분의 현수 곱하기 100으로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 습도를 구하는, 상대 습도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습도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시험 문제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습도 변화를 보겠습니다. 하루 중에 습도 변화는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게 하루 중에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고요. 습도 비교를 보면은 맑은 날이 가장 습도가 낮습니다. 구름이 꼈습니다. 흐린 날입니다. 이때가 습도가 맑은 날보다는 높고요. 비 오는 날은 어떻게 되냐? 습도가 상대 습도가 100%입니다. 흐린 날은 100%보다 더 작은 값이고 맑은 날은 50에서 60%.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맑은 날 기온, 습도, 이슬점의 변화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아래쪽은 시간입니다. 시간. 새벽 3시, 6시, 아침 6시, 아침 9시, 여기가 이제 12시 정오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낮 3시, 오후 3시, 오후 6시, 오후 9시, 밤 9시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자정 24시가 되겠는데, 자, 우리가 해 뜨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보통 6시라고 볼까요? 6시? 해 뜨는 시간에 이제 해 뜨기 직전이 온도가 가장 낮아요. 그 다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면 지구가 점점점 더워져죠.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온도 곡선이 됩니다. 온도, 시간에 따른 온도선이에요. 언제가 가장 온도가 높을까요? 네, 여기 3시, 12시에서 4시 사이 여기가 가장 온도가 높습니다. 한여름에는 이때 활동하지 마세요. 열사병 걸리 쓰러져요. 자, 온도 곡선이 이렇게 파란 곡선이고요. 자, 밤이 되면은 온도가 낮아지죠. 새벽에 점점 온도가 낮아져서 해 뜨기 직전이 가장 낮습니다. 6시에. 자, 그런데 반대로 습도는 어떻게 됩니까? 습도는 굉장히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 그러네요. 기온과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습도가 이렇게 기온과 반대로. 자, 이슬점을 볼까요? 이슬점이 변화가 없네요. 지난 시간에 이슬점을 배웠는데 뭐가 이슬점이었더라? 다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포화 수증기란 곡선 다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에 수증기가 있습니다. 이 점에 14.7이에요. 자,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습도 값이 커집니다. 온도가 더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하고 만나면 습도가 100% 된다 그랬잖아요. 즉 오늘 배운 습도 공식이, 자, 현재의 수증기량, 여기가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27.2인데, 자, 현재 수증기량이 14.7이에요. 그러면은 공식으로 보면은 27.2가 분모고 14.7이 분자로 갑니다. 곱하기 100 하면은 약 67% 정도 나오겠는데요. 자, 근데 이게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되죠? 새벽으로 가면 갈수록 습도가 높아집니다. 왜?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가까울수록 습도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여기 가면은 100%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공기 중에 수증기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이슬점이 된다 그랬죠? 이슬점의 변화가 없다 그랬어요. 아까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슬점의 변화가 없을 때는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이슬점이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에 별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온도가 높아지면 습도는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습도는 다시 높아지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곡선에 대한 설명을 여기 써놨습니다. 기온은 한낮에 가장 높아요. 기온은 언제 가장 낮아? 해 뜨기 직전에 가장 낮다. 습도는 반대로 한낮에 가장 높아요. 습도는, 자, 가장 낮아요. 여기 가장 낮죠? 한낮에. 그 다음에 해 뜨기 직전에 가장 높아요. 습도가 해 뜨기 직전 6시에 가장 높아요. 습도는. 맑은 날, 지금 이거 맑은 날 나타내는 곡선이거든요. 맑은 날 기온과 습도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자, 이슬점은 하루 종일 거의 일정한 변화가 없어요. 거의 일정한 변화가 없어요. 왜?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자, 여기 다시 선생님이 칠판에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